미카 밀러는 2024년 4월 27일에 30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솔리드록 교회의 목사인 존 폴 밀러와 결혼한 지 7년이었습니다. 목사의 아내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모든 증거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과거와 결혼 생활의 비밀들이 밝혀지면서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온라인, 그리고 더 넓은 미디어가 의문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설명만이 이 사건에 적합하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미카 밀러가 자살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살해당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란도란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감정적, 정신적, 영적 학대, 살인, 불륜, 교회의 부패, 그리고 법 집행의 실패를 포함하는 복잡한 얽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은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조사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고 결론이 내려졌으며 증거가 공개되었지만 여전히 추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카 밀러의 남편 이름은 존 폴로 편의상 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존과 그의 미래 아내 미카는 그녀가 14세였을 때 만났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솔리드록 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했으며 존은 그 당시 청소년 목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존은 솔리드록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미카가 18세가 되었을 때 존은 그의 친구인 제레미와 미카의 결혼식을 집례했습니다. 미카와 제레미는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제레미는 스포츠 사역을 담당했고 미카는 미디어 팀에서 일했습니다. 이후 미카는 존의 비서 및 그의 가족을 위한 보모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2015년, 당시 존의 아내 앨리스는 남편과 미카가 부적절한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직후 존과 미카의 불륜이 공개되었고 2016년에 두 결혼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레미와 앨리스는 각각 솔리드록 교회를 떠났으며 단 1년 후 존과 미카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미카는 23세에 존이 첫 번째 결혼해서 낳은 5명의 자녀의 새엄마가 되었고 이전의 관계에서 낳은 장녀와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미카는 또한 교회에서 더 큰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목사의 아내로서 찬양 리더, 그래픽 디자인 담당, 여성 및 청소년 사역을 감독했습니다. 미카는 해외 선교에 열정적이었으며 케냐에서 종교 및 교육을 위한 교회의 자금을 지원하는 여행도 했습니다. 2024년 4월 27일, 55세의 조니 제이콥스는 노스캐롤라이나의 럼버 강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공원에 있었고 강의 소음과 바람 속에서 여자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울음소리가 나오는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작은 배로 강에 들어갔습니다. 5분 정도 후에 그는 여자 울음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는 약 2에서 3분간 계속되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멈춘 후 강의 소리와 새소리, 가벼운 바람만 들렸습니다. 그 후 뚜렷하고 분명한 총성 소리가 울렸고 그는 뭔가 일어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강변으로 나아가서 총소리가 난 방향으로 갔고 거기서 배낭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경과 휴대전화, 운전면허증, 은행카드, 열쇠, 작은 성경, 모든 신용카드와 은행카드, 몇 가지 영수증이 들어있는 가방이 발견되었습니다. 몇 분 후 응급구조대가 럼버 강 주립공원에 도착했고 즉시 육상 및 공중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쯤 조니가 총성을 들은 지 1시간 반 후에 물속에서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30세의 미카 밀러였으며 그녀는 머리에 단일 총상으로 사망했습니다. 미카가 머틀비치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운전해온 검은색 혼다 어코드가 주차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로빈슨 카운티 형사들은 차 안에서 총 케이스와 총알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물속에서 시그소우어 9mm 총기를 회수했으며 시리얼 번호는 케이스와 일치했습니다. 총기 구매 영수증도 차량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그 총기는 단 몇 시간 전에 머틀비치의 딕스 폰샵에서 구입되었고 미카 밀러가 구매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부검관이 현장을 조사하였고 CSI 팀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작업했습니다.
부검 보고서에는 미카가 스스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결론은 친구들과 가족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미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계획도 있었으며 새로운 목적을 추구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카의 여동생 시에라는 미카가 사망 몇 주 전 내 머리에 총알이 박힌다면 내가 자살한 것이 아니라 존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에라는 그들의 결혼 생활은 파란만장했으며 미카는 여러 번 그를 떠나려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인터뷰를 통해 미카는 지난 3개월 동안 3번이나 번호를 바꿔서 존이 그녀의 전화번호를 얻지 못하도록 했고 연락할 수 없게 했습니다. 미카는 자신에게 존과의 관계에 대한 경고에 감사한다며 내가 떠나기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지만 대화를 계속함으로써 떠날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미카의 사망 이틀 전, 존은 이혼 소송을 받았습니다. 미카는 2023년 1월 가족과 함께 새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캔자스주로 이사했으나 몇 달 후 갑자기 주를 떠나며 남편과 함께 지내기 위해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돌아간다고 짧고 비정상적인 메모를 남겼습니다. 머틀 비치로 돌아온 후 그들의 결혼 생활은 악화되었습니다. 존은 다시 같은 행동을 보였고 미카는 빠르게 원래의 상황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카는 소셜미디어에 가정폭력에 대해 언급하며 자신의 경험에 대해 암시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미카는 2023년 10월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다음 해 2월에 소송을 철회했습니다. 그 달에 미카는 자의가 아닌 정신건강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그녀를 입원시켰다고 주장했으며 남편이 그녀의 지갑, 열쇠, 자동차를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퇴원 후 미카는 경찰에게 차량이 도난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는 존이 아내가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경찰에 이야기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는 그녀가 매년 휴일 즈음에 큰 돈을 낭비하는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차를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를 가져갔다고 설명하며 몇 주 동안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머틀 비치 경찰은 이 정도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부부는 여전히 결혼 상태였기 때문에 미카의 차량은 법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미카는 남편에게 스토킹당하고 있다고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2번에 걸쳐 그녀의 차량 타이어가 날카로운 금속 물체로 찢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혼다 대리점의 정비사는 차량에 GPS 추적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미카가 직감적으로 알았던 대로 존이 그녀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I'll show you the pictures. Do you want to go to jail? They'll be on Facebook in a few hours. Alrighty, you'll be in jail in a few hours. Walk away. 존은 아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017년 결혼 직후 그녀가 양극성 장애 2형, 조현병, 의존성 인격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GPS 추적 장치가 그녀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그녀가 약을 잘 복용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제한된 정보로 인해 해당 경찰관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차량은 부부 공동 재산이었고 GPS 추적 장치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미카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존은 추적 장치 사용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미카는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4월 8일 미카는 경찰에 다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그녀의 음란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미카가 남편에게 사진을 보낸 지 약 6개월이 되었으며 사진의 일부는 흐릿하게 처리되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법률에 따른 음란물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사진이 익명으로 게시되었기 때문에 남편이 게시했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그에게 보내졌다면 법적으로 그의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에도 존에 대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미카는 자신의 안전이 걱정된다고 경찰에 말했으며 남편이 2010년에 자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조종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존은 그녀보다 14살 많았습니다.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몇 명의 자녀를 둔 존은 그들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묘사를 단호히 부인합니다. 미카의 마지막 페이스북 게시물은 4월 9일로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끔찍한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면 여러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겁니다. RPF, 레스팅 피스 페이스, 평화의 얼굴을 유지하기. Relationship, whether that's sexual, whether that's somebody forcing you to take illegal drugs, or alcohol abuse, or physical abuse, psychological abuse, making you think that this is all your fault, or you're a bad mom, or you're a bad wife, or you're a bad husband, or you're not giving it your all when you know you are. 미카는 마지막 경찰 보고서에서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후에 차량에서 두 번째로 GPS 추적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소송 서류가 존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약 일주일이 걸릴 예정이었지만 단 이틀 후에 미카는 사망했습니다. Probably the greatest wife anyone could ask for. She was incredibly affirming. We spent every night together for hours just talking and talking. 하지만 미카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유일하게 무감각해 보인 사람은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녀가 발견된 며칠 후 존은 소란스러운 결혼 생활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카의 친구들이 이상한 점이 많다 라고 묘사한 그녀의 부고에 존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미카와 나는 2009년부터 친구였고 2017년에 결혼하여 거의 매일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미카는 항상 최고의 아내가 되기 위해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으며 매 교회 서비스 후에 내가 세계 최고의 설교자라고 칭찬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어도 또한 내가 세계에서 가장 재미있는 설교자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어도 그녀의 사망 다음 날 존는 설교 후 교회 회중에게 소식을 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ltar call today. Instead, I'm going to have you stand up and I'm going to make an announcement. And after the announcement, I'm going to ask that you leave church quietly and don't talk about the announcement here in the building, please, if you can. So y'all can stand to your feet. Before I make the announcement, I also want to say that my request to you is that you will continue to come to church and serve and give for the next, little bit, because I'm taking a little bit of a break and I don't want to have to worry about the church. My break may be a few days, a few weeks, I don't know. I got a call late last night. My wife has passed away. And, and it was self-induced, and it was up in North Carolina. And we're going to have a funeral for her next Sunday here at 3 p.m. And so it's all I can, I'm just kind of going on adrenaline right now. So y'all pray for me and my kids and everybody. And y'all knew that she wasn't well mentally, and that she needed her medicine that was hard to get to her. And so I'm sure there'll be more details to come, but just keep our family in your prayers. And I'm going to let Pastor Randall, my bishop, he can pray. I'll get him a microphone, he'll pray out. And if you have anything you want to share as well, I appreciate it. 미카 밀러가 물속에서 발견된 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부검관은 그녀의 사망 원인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로빈슨 카운티 경찰은 사건을 여전히 수상한 사망 사건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은 즉시 아내의 정신 상태를 언급하며 그녀의 죽음이 자살이라고 선언했습니다.